유튜브 애독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광고집 TV 운영자 강홍준입니다.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립니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호적상 이름은 강홍순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이름을 돌림자인 넓을 홍을 넣어 홍준으로 지어주셨는데 출생 후 약한 몸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탓에 1년 동안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이름을 넓을 홍 맑을 순으로 바꾸라는 외할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할아버님께서 동의하시고 아버님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작은 아버님께 홍순으로 호적에 올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고향 사람들과 초등학교 친구들은 지금도 홍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광고집 TV에서도 아오인 강홍준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 어령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령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기부한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이며 최초의 어병장 각자우 장군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께서 태어난 곳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이종원 회장님께서 태어난 곳입니다. 그중 내 고향인 봉수면 서암리띠사는 688m의 국사봉이 있고 봉우리에는 바위 군락이 있으며 저는 이 국사봉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앞으로 광고집 TV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올리겠다는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집 TV에서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32년간의 직장 생활로 얻은 경험으로 보건 분야, 위생 분야, 특상인 분야에 대한 짧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안보 상록 호텔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가족과 국가와 조직을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안보 호텔에서 룸메이트인 김제시의 박교장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서투르지만 서둘러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루고 싶지 않지만 내가 다루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의료 분쟁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의사나 환자가 60%는 서로 만족해하고 이해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 연습장, 편의점 등의 자영업자나 개인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처분을 가볍게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와 같은 주제로 먼저 유튜브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요즘 중국 후베이성 후안에서 발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후안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남의 나라 일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이 인천의료원에서 확진 환자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질병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전염력이 강할까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와 매우 유사한 신종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크기와 구조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균 중에서 크기가 큰 편인 탄저균도 진먼지 진드기의 10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그 모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을까요?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크기는 세균의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의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의 크기는 나노미터로 표시합니다. 1나노미터는 1mm의 100만분의 1이니까 정말 작지요. 독감 바이러스의 크기는 약 100나노미터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사스와 거의 같은 직경 100 내지 160 나노미터 정도의 원형 구조의 외피에 둘러싸여 있고 표면에 왕관 모양의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하나에 13개의 유전자와 14종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A형, B형, C형 독감 바이러스도 있으나 세균과는 달리 알코올로는 소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를 외피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약 89%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어떤 동물에서 사람 몸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처럼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공기 중으로 비말을 배출하는데 그 비말침 같은 작은 물방울을 통해 감염됩니다.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지 여부는 저의 생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2015년의 메르스와 같은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는 대부분 병원 내 혹은 가족 간 감염 등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교훈으로 삼고 의심 환자를 신속 과감하게 음압병상으로의 격리하는 등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폐렴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메르스나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혀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돕는 항바이러스제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이나 C형 간염 및 에이즈 치료제 등을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 가금류의 접촉을 피하고 간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시나 그리고 발열,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한 경우 국내 입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 주시고 발열이나 기침,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조사에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귀국 후 14일 안에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를 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방해한 경우 그리고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방을 위해 외출 후 귀가할 경우 사회활동 시에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와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경우 감염병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위와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신종감염병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